다음으로 개막식 차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시부터 학술대회 참여자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1시 20분부터 내빈 소개, 1시 30분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시 40분부터 2시 15분까지 구현상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미스코리아 겸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장혜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구현상 교수님의 부탁으로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좋은 날씨에 좋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행사의 시작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실수하거나 많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응원의 박수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술 행사 개요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제, 세계 문화의 어제와 내일, 되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이 행사는 주최 종로구 사단법인 세계문자연구소가 공동 주최해 주셨고요. 주관은 사단법인 세계문자연구소, 후원은 서울특별시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간략하게 작년 2014 학술대회 소개를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14 세계문자 서울선언 소개입니다. We think that our declaration contains specific methods of realizing the spirit of the UNESCO Declaration. We are pursuing ways of preserving the originality. 네, 다음으로 처음 개설된 홈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종림 스님과 대담했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됐어요. 아무도 안 되고 한글도 배우고 실컷지 문구로 다니고 인정하고 다른 건 네, 다음은 아지자 마시라 베코바님의 학술대회 소개를 보시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네, 다음으로 코스케가와 테이진님의 학술대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문자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영상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2015년 학술대회 학술감독님 구현상 교수님께서 참여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5년 학술대회는 모두 5개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개 세션을 저희가 이제 그 주관자라는 분과 함께 함의라는 이 두 영역으로 나눠서 주관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됐고요. 먼저 첫 번째 그 세션인 세계 문자 정책, 우리말로 학문학과 관련된 세계 문자 정책, 이것들을 주로 분석 발표해 주실 그 세션으로 이제 이재현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여기에 우리 정영기 선생님, 신운영 선생님, 이상환 선생님, 정윤자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네, 아직 오늘은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이따가 아마 오실 거라고 봅니다. 이 세계문자연구소하고 이제 우리말로 학문학이 모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자연구소의 태동 과정을 보면은 이목상 미술연구소
예술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학문학위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문자의 문제를 우리가 전 세계에 좀 그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문자 다양성을 살려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 한번 의기투합을 해서 미술, 축제, 예술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학문 하시는 분들, 학술 쪽이 같이 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어떻게 했나 하는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그 제안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목상 선생님과 유재원 선생님께서 의기투합을 하셔서 문자 연구소를 만들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님이라든지 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 종로구의 김영종 구청장님 등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그분들의 뒷바탕 이바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계문자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연구소에서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문자 심포지엄 2014를 열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계문자 심포지엄 2015를 열게 됐고 큰 주제로 학술대회에서는 그 지난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좀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반성이라는 게 참 괴로운 거죠. 자기들이 뭘 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잘못한 점을 시인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이 작업이 없이는 이런 행사를 계속 해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난해 했던 일을 반성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의 문제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이 축제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그럼 이 예산의 그 집행자이신 서울시 종로구와 그리고 시민들께 우리의 행사 내용을 공유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아카이브를 돈을 많이 들여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이제 학술 행사 규모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아카이브를 만들 때 그런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학술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이런 세계문자 연구소의 홈페이지와 아카이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시민과 소통하고 또 전 세계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기와 내다보기라는 큰 주제로 주제를 잡았고 이재현 선생님께서 우리 문자 정책과 우리말로 학문하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주제죠. 결국 이 문자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로 문자 문제로 된 이유는 마치 문자의 세계가 전쟁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좀 밝혀주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를 계속 우리가 추구해 파고 들어갈 텐데요. 이 문제를 좀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뤄주실 주관자 선생님으로 이상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일어나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처에 계신 분께 한번 이런 문제, 문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또 이제 한일 관계, 글자 전쟁의 폐해라고 해야 되는 결국 글자 전쟁에 패하고 나면 또는 승리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오래 지속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좋은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참여는 못하셨는데요. 지난해 아마 우리 세계문자 심포지엄 2014가 자랑할 만한 결과물이
인포그래픽스 9점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만든 주최 측에서 보자면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또 모자란 점도 있었고, 물론 기대감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좀 불충분했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과연 그걸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인포그래픽스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특히 문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인포그래픽스가 성공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지, 이것들을 전문가분들께 좀 묻는 그런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주력해 나갈 사업인데요. 과연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확산돼 가는지, 또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서 문자 탄생지 조사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맡으신 주관자 선생님이 김슬옹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쪽하고 이제 라틴 쪽, 그 로마자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탄생지 조사를 하게 됐고요. 오늘 뭐 참여는 못 해주셨지만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 쪽이 유라시아 쪽인데요. 지난해에는 주로 동아시아 쪽이 많이 참여가 됐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쪽 참여의 결과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유라시아 쪽으로 한번 타진을 해보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오은경 선생님께서 주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 오셨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구현상 학술대회 감독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내빈 소개는 뭐 우리 유택 씨께서 한번 마이크를 좀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학성 선생님께 간단히 소개를 좀 받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뒤로 좀 돌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학성입니다.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왔고, 이번에는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셔가지고요. 우리 한글운동의 메카이시죠.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조남은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한글 문화에 대해 정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글 운동에 관해서 정말 실천적인 운동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한글은 또 이제 말과 연관이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우리 말을 담는 그릇이 한글인데, 이 한글을 어떻게 좀 발전시키고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고자 이 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옆에 분께 마이크를 돌려주시고요. 잠깐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네, 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나왔습니다. 노미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원명 선생님.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에서 왔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즐겁습니다. 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신운영 선생님께 마이크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용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호 옆에 분부터 뵙겠습니다. 네. 네, 최명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는지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장문문화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최은경입니다. 아, 네. 네, 우리 옆에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우리 내빈 소개를 간략히 마치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종로구청장 김영종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예, 반갑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말을 하니까 지금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희 종로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바로 그 창제를 하신 뜻을 기록도 하시고 또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도 하시고 바로 그런 동네가 바로 우리 종로구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그 준수방이다 이렇게 이런 준수방에서 태어나셔서 바로 경복궁, 준수방은 경복궁 바로 옆이에요. 지금 효자동인데 거기서 이제 경복궁 들어가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물론 혼자 만든 건 아니시겠지만 한글을 창제했던 말이죠.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태어나신 최초의 조선조 왕 세종대왕이고요. 이 아버지는 종로 사람이 아니에요. 종로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고, 개성에서 태어난 분들이죠. 맞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여기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리고 또 주시경 선생 집터가 바로 요 근방입니다. 주시경 선생.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이 옆에 보면 이제 헐버트 선생과 주시경 선생에 대한 그 기념 탑도 좀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하고 조형물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한글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로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자 축제를 종로구에 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도 함께 참여해서 공동 주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작년에도 쓴 얘기입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그 일을 그래도 강조를 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좀 더 은근하게 알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세계 문자의 축제를 통해서 바로 문자 간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것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또 우리는 또 저는 구청장이니까 우리 지역이 또 활성화되고 이 지역이 바로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또 그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축제는 축제로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전 불수익인까지 함께 생각해가면서 우리 종로가 세계적인 종로로 다시 말씀 서울이 세계적인 서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또 다른 나라의 문자가 또 어떤 문자가 있는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유 교수님 또 우리 김 교수님 그리고 부현상 박사님 고맙다는 오늘 유재훈 교수님 안 오셨으니 제가 늦게 와가지고 감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그런 우리 한글의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목상 세계문자 심포지아 총감독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자리해주시지 못하신 관계로 김종구 세계문자 심포지아 예술감독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네, 바로 방금 소개받은 김종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학순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저맞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이 문자 심포지아 2015, 2014
이 행사들이 있어서 특징적인 요소를 좀 소개할까 하고 나왔습니다. 구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예술의 이 심포지아 행사는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학술 행사, 하나는 예술 행사. 그래서 저는 거기 예술 행사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예술 행사와 학술 행사의 만남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면서 예술 행사와 접목이 된 게 인포그래피였습니다. 인포그래픽스 하는 거였죠. 예술가들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내용을 어떤 인포그래피를 할까라는 것에 학문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와 학문하는 사람들이 두 분이 논의와 논의 끝에서 그것을 이미지화시키는 그래픽을 한 거죠. 그것이 작년에 9점을 해서 아까 말씀을 구 박사께서 하셨지만 그 길거리에다가 우리가 전시를 하는데 한 장 한 장 사람들이 원하면 뜯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싼 값에 한 장씩을 돌려드렸지만 저희의 큰 뜻은 세상 사람들이 인포그래피가 뭔지 또 문자가 뭔지 하는 예술과 학문이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에 행사들은 인포그래피도 있고 탁자를 중심으로 문자를 맛보다도 있었고 문자를 말아가는 토론회, 난상토론이라는 것도 있었고 올해는 그러한 큰 문자의 생태계라는 주제로 작년에 진행됐다면 올해는 문자를 보다 가까이 대중들한테 접할 수 있는 골목 프로젝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가호 문자라고 하는 주제로 올해 4가지 학술대회를 포함한 4가지의 세 가지의 예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보면은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게 페르시아 문자로 꼬피다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글자는 가가호 통이동 일대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원하시는 글자를 3개의 문자로 하나씩 써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서 그분들이 종이에다 쓴 그것을 우리가 직접 스캐닝을 해서 3D 프린팅이라는 현대 문명의 기술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지금 200여 개가 재현하였는데 이 문자들은 나중에 전시가 지금 행사 중에는 길 골목에 가시면은 벽이라든지 눈앞이라든지 골목 초롱처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문자, 3개 문자는 이분이 쓰신 그 집에 소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프로젝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직접 이것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한편 통이동의 어느 한 집에 갔더니 페르시아 문자가 있더라는 것이 하나의 사람들의 조금씩 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다가 3개 문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큰 제스처가 아니고 작은 제스처부터 시작하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학술대회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축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 학술대회 하는데 예술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 연세대 교수이신 문학평론가 정현기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60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이제 저 시골 7명이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로 들어갔더니 연세대학교가 꽤 괜찮은 대학이죠. 괜찮은 것 같지 않고 뭐 공부하라 그러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졸업하면서 거기서 한 거는 여기 내가 아까 여기 주시경 선생님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시다 봤습니다. 사실은 것이
그 어른들의 이제 그 이를 이은 그 학자들이, 한글 학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포진해 계시더라고요. 묘설 최배 선생님도 계시고, 한결 김인명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마침 저는 그 외솔의 무슨 재단 이사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국문과를 졸업하고 뭐 이럭저럭 살다가 뭐 대학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기 지금 유재원 교수 또 앞에 또 이기상 교수 많은 철학자들 이런 분들이 인문학하는 분들이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해보자 이게 우리말로 학문하는 게 뭔가 하고 와가지고 뭐 오래도록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세계 문자 쪽으로 가더라고요. 세계 문자. 이 세계란 말을 쓰면 난 영시대학교 있을 때도 제일 내가 세계란 말 쓰면 힘들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라 연세로 가자 세계로 그래서 딱 써 그분 앞에서 붙였는데 오라 연세로까지는 알겠는데 가자 세계로라는 건 두들려 몰랐어요. 세계가 어디냐 이게. 이거 참 내가 대들었어. 세계가 어디냐고. 미국으로 가는 거냐, 영국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유럽이냐, 아니 뭐냐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좀 이따 발표를 제가 하겠지만 세계가 곧 그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말도 다르고 버릇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모여 사는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이웃이로구나 그걸 세계로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세계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베푸는데 도움을 많이 대주셨다는 우리 김영정 구청장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프랑스의 그 앙드레 말로가 문화상인가를 했대요. 근데 그 예산에 거의 다를 자기한테 제일 서로 라이벌인 그 문화부 장관한테 엄청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는 자기 문화의 대국이라고 자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돈을 거기다가 문화 쪽에 지었대요. 오늘 사실 박수를 내가 일부러 여러 번 받으셨는데 박수를 내가 부탁드린 거는 구청장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 좋은 일을 하시면서 예산이 나올 때 이런 문자의 문제, 인문학의 문제 이런 거에 과감하게 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우리 구현상 박사를 비롯해서 여기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는 뭐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많은 분들 뜨거운 열정과 그 문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커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도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서로가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어떤 그런 세계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큰 힘이 되는 그런 만남이 오늘 시작되는 걸로 저는 보고요. 저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차분하게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구청장님이 너무 이뻐서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 세 분의 축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마이크를 또 우리 장현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 축사해주신 세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우리말에 이렇게 큰 힘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에 너무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구연상 교수님께서는 세계문자연구소 이사,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부회장, 숙명여대 교수직을 맡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는 우리 유재원 감독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제가 그 뒤를 이어서 기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발표할 때는 PPT를 활용해서 하는데 어떻게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너무 잘 썼어요. 네, 그래서 한번 글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군데군데 건너뛰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문장이 나오면 밑줄을 좀 쳐주시고 혹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밑줄을 치웠다가 나중에 좀 야단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3쪽입니다. 세계 문자 서울 선언의 의미와 문자 다양성의 방향. 글자 평등을 넘어 서로 살림해로. 1번 오늘날은 나의 시대이다. 삶의 거리는 거듭 짧아져 왔다. 사이버 주소의 폭발적 증가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마을을 넘어 인터넷 사이트로 빠르게 넓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최고의 성품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시간을 실시간으로서의 시간과 마음대로 시간으로 나눠 쓰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깔린 곳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방대한 정보를 내려받거나 올려놓을 수 있다. 심지어 요즘은 독감 바이러스뿐 아니라 사스와 같은 전염병까지 세계화되었다.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등의 출연은 경제의 세계화를 가능케 했고 국제연합, 유럽연합 등은 정치의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세계기상기구, 국제형사재판소, 세계사법기구 등은 다양한 감시와 처벌의 세계화를 주도해가고 있다. 이제 지구의 문명은 그 역사상 가장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복합체로 탈바꿈했다. 자,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글자 다양성의 위기. 자, 5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현대 문명의 긍정적 발전이 드리운 시커먼 그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맑을 다양성 위기이다. 지난 60년 동안 잉글리시는 세계화의 순풍을 맞아 전 세계 사람 15억 명 이상이 쓰는 국제 공통어의 닻을 내렸다. 세계화의 위험은 모든 국가를 커뮤니케이션 전 지구적 표준화로 내몰았고 미국의 급성장에 따라 영어가 그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세계 미디어 자본 영화 산업의 중심이고 미국의 시트콤이나 드라마 그리고 팝 음악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로 표지판, 제품의 사용 설명서, 전문 학술 용어 등이 모두 알파벳으로 적히고 심지어 비영어권 국가들에서마저 잉글리시로 강의하기와 잉글리시로 논문 쓰기 등이 자발적으로 강제되기 이르렀다. 우리는 지난해 100년 뒤의 문자 생태계가 어떠할지를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대답들이 주어져 있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암울하다. 이 암울함의 정체는 위험이다. 이 위험의 끄트머리는 죽음,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말의 죽음은 작여린 말들에 더 이상 쓰이지 않음을 말한다. 하나의 말은 그것을 쓰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때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지만 사람들이 세계화와 도시화에 내몰려 그들의 우리말을 저버리고 대신 센 말을 쓸 때 언어학적 죽음을 겪는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말의 죽음은 마치 자연의 한 사건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의 죽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까닭은 그 죽음의 규모가 너무나 크고 그 빠르기 또한 지나치게 빨라 앞으로 살아남을 말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00년은 말의 수가 극적으로 쇠퇴한 시기였다. 보기를 들어 1500년 즈음 브라질에 쓰였던 말의 가지수는 1100가지 이상 추정되는데 오늘날에는 200가지 되지 않는다. 말의 죽음 현상이 가리켜 보이는 위험은 말의 생태학적 다양성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말의 죽음이 사용자 개인이 아닌 그가 속한 공동체, 문화적 성쇠에 걸려있는 한 말의 다양성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해체 또는 문화의 쇠락이 급격해지고 있음을 뜻하고 아울러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말의 죽음은 공동체의 죽음을 암시한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말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에는 생물학적 위험과 문화적 위험이 있다. 생물학적 위험은 말 하미의 목숨에게 닥치는 위험을 말한다. 1998년 7월 17일
파푸아뉴기니아 산다운주 연안에서 리히터 진도 7.1의 지진이 일어나 2,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00명 이상의 이재민을 냈다. 시사노, 와로프, 아론, 말롭 등의 마을이 파괴되었고 그런 언어들이 모두 그만큼 줄어들었다. 자, 이런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생물학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문화적 위험은 말하미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우리말을 버리고 다른 말을 제 말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이는 흔히 하나의 말이 쇠퇴하여 다른 말로 대체되면서 사라지는 문화, 동화를 일컫는다. 이것은 한 문화가 좀 더 지배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특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행동 양식과 습성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식민지와 소비 문화의 확산, 도시화, 문화 획일화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흔히 권력의 도시 집중화, 서양식 교육, 자기권의 상실을 통해 그리고 교통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가속된다. 우리는 이를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예속되어 피지배 문화로 전락하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7쪽 네 번째 달을 강조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글자 다양성은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영어의 세계화 때문만은 아니다. 영어책은 우리에게 번역의 기회가 되고 번역어는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살찌우는 자양분이 된다. 번역 없이 자라나거나 클 수 있는 말글은 없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위험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상황 또는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처지에 놓이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지만 기회란 그러한 절체절명의 경험을 통해 삶의 뜻하는 바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위험에는 구원의 길도 함께 자라고 있다. 글자 다양성 문제는 언제나 말의 문제와 함께 나타나고 말의 문제는 삶의 문제, 무엇보다 한 공동체가 걸어온 역사와 그것이 읽어온 문화의 문제에 기초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다양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생태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하나의 글자는 그것이 한 공동체의 문화가 문명의 단계에 올랐다는 증표로 여겨지는 한 공동체의 지적이고 종교적이고 통치적이고 상업적인 발명품일 뿐 아니라 그러한 삶에 필요한 바들을 적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말과 글자는 누군가 자기 혼자만 쓰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함께 나누기와 함께 갖기 그리고 넘겨주기를 위한 것이다. 글자 다양성의 위기는 그것이 처한 위험의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한 장을 넘기시면요. 요거는 그냥 현재는 가설적인 수준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고 이런 전문적인 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학자들이 제공해주는 연구 결과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5단계로 나눴습니다. 배가 침몰해가는 과정을 빗대어서 한번 나타냈는데 간략히만 소개하겠습니다. 1번 출렁거린다. 위기에 놓이는 첫 번째 단계. 다음에 기우뚱거린다. 세 번째 곤두박질 친다. 다음에 북쪽으로 가시면 네 번째 뒤집힌다. 그리고 마지막에 깊이 가라앉는다. 네, 그 다음 단락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글자 다양성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 말글은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도 죽어갈 것이고 보호하지 않아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는 말글의 보존이 아니라 말글 다양성 보존이다. 다양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이다. 지구에 얼마나 많은 말글이 보존되어야 그것의 다양성이 보호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보다 발전시켜 서로 살림의 단계로 상승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3번 우리의 꿈 바라기 비전 글자 평등과 관용의 차가움. 좀 제목이 멋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선언했던 모든 글자는 평등하다라는 외침은 서로 살림의 구체적 모습이다. 복합 정체성의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말글이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잉글리시, 도이치, 일본 말글 함께 써야 한다. 우리의 삶에는 나날말도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살림살이 말이나 문학말, 나아가 학문말도 갖추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온갖 말이 있어야 하고 그 말을 적을 수 있는 온갖 글자가 있어야 한다. 다음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우리 말글이 저마다가 지키고 가꿔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른 말글을 보호하고 보존하려 할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세계의 모든 정부를 향해 그리고 세계 시민을 향해 글자 평등을 외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심지어 우리에게
우리 말글을 포기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세계 사람들에게 글자 평등에 대한 생태학적 요구를 선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은 도덕의 본질에 대한 복잡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도덕 원리는 관용이다. 관용의 낱말 뜻은 누군가 큰 마음으로 자신의 도덕관이나 가치관 좀 더 넓히거나 틀어 남의 어그러진 말이나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만일 관용이 오늘날의 도덕이라는 이러한 진단이 옳다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글자 다양성의 위기는 관용의 근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한 보기를 들어보자. 먼저 만일 한 어른이 길에서 어떤 아이를 때리고 있다고 치자.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행위를 너그럽게 용인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관용의 원칙이 아닌 양심의 원리에 따라 그 상황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조차 그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른 보기를 들자면 로드킬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람들이 길을 뚫는 바람에 산 줄기가 잘려 동물들이 그 길을 가로질러 가다 자동차에 치여 죽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그 사건이 비록 동물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생태계를 어지럽힐지라도 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로드킬을 모른 채 해야 하는가? 말글의 문제, 이런 복잡한 철학적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고 11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 오늘날 강자에 의해 설파되는 관용의 원리는 무차별적 무관심의 원리이자 현재 자신에게 직접적 피해가 끼치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다름 아니다. 관용은 이제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자신을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도덕의 가면이 되고 말았다. 관용의 가면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도덕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들의 무도의 의상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이미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강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도덕의 비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두른 철갑과 같다. 자, 이러한 물음의 눈초리를 말글의 다양성 문제로 한번 돌려보자. 지난해 세계문자 시포지오 2014 학술대회에서 제주대 강영봉 교수는 사라져가는 제주 말글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발표를 들은 뒤에도 제주말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곧바로 우리들 자신의 어제로 되돌아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죽어가는 말글의 문제를 아무리 심각한 분위기에서 듣게 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런 발표가 끝나자마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우리들 자신의 나날살이로 교환한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도 이미 관용의 도덕이 전파하는 암시와 영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직접적 해를 끼친 적이 없다. 내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듣고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도덕적 의무를 다한 것이다. 12쪽으로 가서 4번. 서로의 사이를 살리는 따뜻한 도덕, 서로 살림, 이런 차가운 관용 대신 따뜻한 도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용의 도덕 원리는 저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게 사실이다. 개인은 인디비주얼의 일본 옮김말로서 우리말로는 못 나눔이라 할 수 있다. 서양 근대 철학자들이 내세운 개인은 낱낱의 사람을 뜻하긴 하지만 그 근본 뜻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질은 나누어지는 것인데 반해 정신은 나누어질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것이다. 개인의 등장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해석의 일대 전환을 뜻했다. 사람은 몸을 갖고 태어나고 환경 속의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죽음을 맞이해야 할 생명체가 아니라 나누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의 정신이 되었다. 정신으로서의 나는 뭔 나눔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관용은 종교,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속박이 너무도 강력하여 사람들의 자유가 허용되지 못하던 시절의 도덕 원리인 셈이다. 하지만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었고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얽히고 설킨 오늘날 관용은 더 이상 도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원리가 될 수 없다. 이기만 다각기와 같은 게임 법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진 사람들이나 뒤처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람있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람의 더불어 삶에 대해 이렇게 차갑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관용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남들의 죽음을 관용하는 도덕이 어찌 도덕일 수 있고, 나와 너 그리고 남들이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잊어버린 도덕이 무슨 근거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해 당위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도덕은 관용이 아닌 양심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양심은 좋음을 쫓는 마음 또는 좋게 해주려는 마음이다. 만일 누군가 남의 아픔에 대해 모른 척할 수 있는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가 그 마음 때문에 남을 돕고자 한다면 그 마음은 그것이 남의 삶을 좋게 해주는 것이 난 좋은 마음이 되고, 그 좋음이 아픔을 낫게 해주는 것이 난 좋은 마음은 치유의 마음, 달리 말해 건강을 되찾게 해주려는 마음이 된다. 양심은 삶의 모든 것이 좋고 온전하게 되도록 하려는 마음, 한마디로 말해 바른 마음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양심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도덕을 새로 건립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14쪽으로 가서 5번 가겠습니다. 지난해 세계문자 서울 선언의 초안을 마련하면서 많은 연구들을 이제 검토해 봤는데, 1996년 이후로 언어 다양성 또는 문자 다양성에 대한 외침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한 문자 다양성을 외치자는 선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지난해의 서울 선언에는 나름대로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과연 이러한 양심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울 선언을 이해해 볼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15쪽에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계문자연구소가 모든 글자는 평등하다라고 외친 까닭은 그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데 근거한다. 우리가 사람의 평등을 지켜가고자 한다면 우린 또한 글자의 평등도 함께 지켜야 한다. 사람의 평등이 저마다의 사람에게 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글자 평등은 저마다의 사람이 그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자를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된다. 평등은 단순히 기회 제공에 머물러서는 실현될 수 없고, 평등이 실현될 살아갈 터, 생태학 용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비오톱이라고 하는 비오톱이 마련될 때에만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남녀평등이 그러한 평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올바로 갖춰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듯 글자 평등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말만 있고 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저들의 말을 적을 글자를 마련해주는 글자 논아주기가 바로 평등의 시작이 된다. 쓰이던 글자가 크센 글자에 밀려 크고 센 글자를 말합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 우리는 그 작고 여린 글자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서로 살림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의 글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적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의 죽음까지 앞당길 수 있으므로 글자 평등의 실현이야말로 말로써 말음질하기와 글자로서 글질하기의 세계를 보존하는 밑거름이 되는 셈이다. 한국 말글은 아직까지 한자와 일본말 그리고 영어의 지배의지를 이기고 우리 삶 가운데 우뚝 서 있지만, 그것은 한국 사람들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우리의 말글을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름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 나갈 때에만 지속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280명 가운데 47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님들은 죽어가는 말글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다. 그 님들이 모두 죽으면 일본군 위안부에 살아있는 증언자는 한 명도 없게 된다. 그 님들의 죽음과 더불어 위안부의 산 역사도 무덤에 함께 그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글자 서울선언이 실제로 첫째로 외친 바는 세계의 어떤 글자도 말을 적으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자의 본질은 말을 적기 위한 데 놓인다. 하나의 글자는 말을 적기 위한 보편, 기호로서 사람의 말뿐 아니라 동물들의 말, 나아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적는다.
이런 적는 방식의 고유성은 그 자체로 인류의 자산일 뿐 아니라 지식의 바탕이고 세계관의 근본적 다양성의 보루가 된다. 따라서 누군가 글자 선택의 자유에서 제한을 받거나 강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계의 어떤 글자이든 그것으로서 모든 말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때 글자로서 적을 수 있는 말은 한국말, 잉글리시와 같은 세계의 모든 말을 뜻할 뿐 아니라 하나의 말 안에서 쓰이는 켜켜말, 계층말, 나날말, 작품말, 갈말, 미디어말, 외국말, 기술말, 일말 등까지 껴안는 모든 말을 일컫는다. 이 근본 의미는 정부 차원의 공동체가 그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공용어, 고루말, 소통말, 온누리말을 말의 모든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선언에 담겼던 꿈 바라기는 작, 여린 말이, 큰 말들이 크센 말들, 잉글리시, 프랑스, 도이치, 스페니쉬 대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마다의 말글이 핵심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승될 뿐 아니라 나아가 다른 말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말글의 가능성을 활짝 꽃피워 인류의 지적 유산을 풍요롭게 해주는 데 있다. 말글의 죽음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째 해결책은 죽어가는 말을 글자로 적는 것이고, 둘째 해결책은 죽어가는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센말과 작여린말을 같이 쓸 줄 알도록 하는 일이다. 두 말 같이 쓰기는 그 말에 쓰이는 곳이 다를 때, 보기를 들어 경제, 집안 이 두 말 쓰이는 곳이 달라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집안에서 쓰이는 작여린 말은 민족 정체성 또는 공동체 정체성의 핵을 이룬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말에 쓰이는 곳을 차츰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운명에 달린 문제이다. 이번 저희 심포지아 2015의 주제가 골목입니다. 골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공적인 영역과 집안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 사이에 점이지대, 이어주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두 말 같이 쓰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국 말글의 경우에는 두 말 같이 쓰기 어느 정도는 충분히 실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단락을 건너뛰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의 세계화에 따른 글자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짐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말의 차원에서만 보존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말만 보존하는 것은 이제 말의 죽음을 앞당기게 된다는 겁니다. 말은 그것을 적을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글자를 가질 때 잘 보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의 성장을 위해서도 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의 죽음은 말을 녹음해두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사람이 질병 접촉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듯 말 또한 다른 힘센 말의 들어옴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미디어 발달과 전 지구의 자본화로 말미암아 말의 파괴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식민지배와 같은 제국주의적 방식이 아닌 제 말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스스로의 힘없음과 가난함 앞에서 경제적 발전을 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발전에 유리한 말, 나아가 공적 생활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글자사의 기초, 문법, 사전, 외래어 표기법 등을 갖춘 힘센 말을 배우려 한다. 더 잘 살기 위해 제 말과 제도를 그리고 문화를 바꾸려는 공동체의 노력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를 막으려면 그들이 제 말과 글로써 잘살이, 웰빙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잘살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때뿐이다. 말들의 죽어나감의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는 공동체 사이의 울타리들이 미디어, 인터넷, TV, 스마트폰 등의 일반화와 교통의 발달로 그 마지막 보루인 집안까지 문화교류가 급속히 늘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힘센 말들에 접촉된 작여린 말들이 힘없이 무너져 큰 말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말의 죽음은 말이 쓰여온 고유 서식지가 파괴되고 선진화된 도시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태계 파괴와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동식물의 서식지를 자신들의 거주지와 농경지로 바꿔감으로써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급격히 파괴되었듯이 사람들의 말글 사이에도 이러한 생태계 파괴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지구는 이중적 생태계 파괴 앞에 실험하고 있다. 첫째는 동식물과 미생물의 서식지 파괴로 말미암은 종 다양성 훼손과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이 그것이고, 둘째는 전 지구적 자본화와 도시화 또는 서양화로 말미암은 문화의 종 다양성 훼손과 그에 따른 획일화가 그것이다. 말의 서식지는 문화라는 토양이다. 말은 사람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 말은 실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말은 한 사람이 그 말의 역사적 또는 서식지적 세계 속으로 태어나 그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발맞춰 더불어 자라난다. 그 말 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말을 버리거나 그 사람이 죽는다면 말은 그 즉시 그 서식지를 잃고 시들어 죽고 만다. 네, 마지막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글자는 삶의 주름이나 강줄기 또는 서로 뒤섞일 수 없는 보호막으로서의 문화 정체성과 그것의 바탕을 둔 문화 다양성의 골갱이가 된다. 글자 없는 말은 자연종과 같지만 글자를 갖춘 말은 자연종에 문화의 종을 더한 것과 같다. 글자는 자연과 인간 세상 모두를 한데 아울러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아름다운 체계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순간적으로 깨달은 모든 알을 영원한 깨달음으로 바꿔줄 수 있으며 혼자만 알고 있는 바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기도 한다. 글자는 말을 적기 위한 보편적 기호 체계로서 우주의 모든 소리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유하게 적을 수 있다. 한 글자의 고유성은 유일한 것으로서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유일한 적음의 방식뿐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모든 알속도 잃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앞사람들에게서 글자를 전수받아 풍요의 문화를 누리며 살게 된 것처럼 그 글자를 잘 갈무리하고 갈고 닦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네, 제 기조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구현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할 시간인데요. 일단 해금 연주해 주실 오늘 현다해 연주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불끄러미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더 들어볼까요? 네, 평소에 저희가 자주 볼 수 없는 악기인데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좋은 곡 한 곡만 더 연주해 주세요. 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소름까지 끼치는 그런 연주였는데요. 네, 이렇게 윤동주의 서시 낭독으로 오늘의 기조 강연, 구현상 교수님의 기조 강연과 또 학술 행사 개막식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